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킴 부동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요 5%가 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만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부동산이요 금리 인상에 취약한 이유 아시나요? 일단 대한민국 가계부채가 전세계 탑 수준이죠. 이렇게 많은 가계부채를 또 변동금리로 받았어요. 또한 이렇게 많은 가계부채 플러스 알파로 숨겨진 부채가 있죠. 임대보증금, 전셋값, 그거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이 기업대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치면 이거 부동산 시장에 의존되는 대출이 굉장히 많은 수준이더라, 위험한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에 부동산 시장이 빠른 급락세로 전환된 이유입니다. 자, 예금금리가요 1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어요. 4.5%가 나왔죠. 저축은행은 6%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기예금으로 자금이 몰려갈 수밖에 없어요. 한 달 사이에 30조 원이 몰렸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가격이 오를 수가 없어요. 왜? 돈의 움직임이 완전 예금 쪽으로 올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반면 대출금리는 곡소리 나는 중입니다. 지금 9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 계산해 봤더니 5% 수준이 나와요. 이게 저희가 예전에 영상을 말씀드렸을 때 수요가 줄어드는 대출금리 수준이 3.5%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에 많은 차주들이 2%대 대출금리를 생각했다가 3.5% 제시하면 이거 좀 망설여진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금리가 4%가 넘어가면요 수요가 차단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내가 생각했던 대출금리 수준의 2배가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 5%가 됐잖아요. 대출 받은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파트 거래 멸종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4개월 연속 600건대 거래량이 유력해요. 이게 얼마나 적은 거냐? 진짜 부동산 과열 시기에 1,500건까지 거래됐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거래 침체라고 하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 월별 5,000건 이하를 의미해요. 근데 600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 보면은 2020년 하반기 금액 아니면은 매수세 유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조만간 2020년 상반기 시세가 되어야 팔리는 수준이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지각비 낸다 그러잖아요. 빨리 처분해야 되는 사람이 안 팔고 기다리다가 더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각비가 나온다는 부분이죠. 경기도 지역도 똑같아요. 3만 건이 넘던 거래량이 지금 2천 건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수요자는 대출금리가 높아져서 못 사고 있고 투자자는 전셋값이 떨어질까봐 못 사고 있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가계부채 증가세도 눈에 띄게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2022년 9월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는 전년 동월 대비 0.6% 수준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는 마이너스로 전환될 거예요. 가계대출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문제는 지금 대출금리가요 5%도 감소해야 될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코픽스가요 지금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3.4%가 나왔어요. 근데 이것으로 기준금리의 적정성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대출 기준금리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10월 달 들어서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은행 예금 및 금융채 금리가 치솟아 버렸습니다. 게다가 11월 달에 금통에서 추가 금리 인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년 정도가 되면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5에서 6% 수준의 평균 금리가 될 것이다.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미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6%가 일반적이잖아요. 자, 이때부터는요. 기존 대출 차주들도 슬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용대출에다가 주택담보대출 같이 끌어서 주택을 샀는데 양쪽에서 금리가 2~3배 수준으로 치솟아버렸다는 부분이죠. 특히 그냥 내 집 한 채 잘 살고 있는 사람은 다행인데 이게 집값이 워낙 장기간 올라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집을 한 채 사놔서 시세 차익을 얻은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주택을 추가로 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쇼킹부동산이 내년부터 집 사라고 했는데 내년에 대출금리가 6%인데 대출을 받으라고? 너무 심한 말 아니냐? 아니에요. 맞아요. 금리가 너무 높아서 억소리가 날 때 집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금리가 낮을 때 집 산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죠? 영끌로 됐죠. 자,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5억 끼고 샀다고 쳐보겠습니다. 지금 시세 7억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대출 5억 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자기 자본 5억에서 2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손실률이 60%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자 부담 증가는 덤이죠. 5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받았다고 쳐보겠습니다. 30년 만기로 원리금 균등 대출금리 2.5%일 때 197만 원이었어요. 근데 대출금리가 5%로 치솟았네 283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자, 이거 진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평생 모은 돈 60%가 날라갔어요. 매월 상환금액이 80만 원이 더 늘어나서 진짜 나는 고소득자인데 밥만 먹고 산다 이런 사람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저금리 상황에서 무조건 실수라는 이유로 내 집 마련을 권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미친 금리 시대가 왔습니다. 대출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모두에게 각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금리 수준이 큰 폭으로 낮아지지 않는 이상 대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모든 부동산 시장에는요, 반드시 팔아야 하는 매도자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매도자는요, 수요자 상황에 맞게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자, 10억짜리 아파트 대출 5억 원 낄 때 월 대출 이자가 197만 원이었어요. 근데 주택 가격이 낮아져서 대출을 3억 원만 받으면 되고 자기 자본도 5억이 아니라 4억만 받으면 됩니다. 신용대출 안 받아도 될 정도로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대출금리가 6%잖아요. 대출 이자가 179만 원입니다. 10억짜리 얘가 비쌀 때 10억짜리였을 때 집 사는 것보다 대출금리가 3배 가까이 올랐지만 부담은 적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 자본도 적은 사람도 집을 살 수 있네. 더 많은 사람들의 내 집 마련 길이 열렸다는 거죠. 단순하게 대출금리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금리는요, 양날의 칼입니다.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대출 차주에 큰 부담을 주게 되겠는데 그렇다고 이 변동금리가 항상 나쁘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되는 과정에서는 대출 차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부분입니다. 대출 이자 하락과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거예요. 대출 이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매수할 때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자산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 차주소득 증가는 덤입니다. 대출금리 6%일 때 이자 179만 원씩 냈어요.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웠죠. 가구소득이 400만 원이었는데 거의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이자를 납입합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힘든 거 당연하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대출금리가 3%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의 소득이 늘어났어요. 월 500만 원으로. 그럼 소득 대비 원리금 비중이 2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하우스푸어였던 사람들이 기억나시죠? 그 당시 하우스푸어가 통계로 157만 가구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여전히 대출 갖고 있거든요. 집 안 팔았으면. 왜냐면 20년, 30년 만기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대출 갖고 있지만 곡소리 안 나요. 10년 전에 집 샀는데 야 이자 부담돼서 못 사겠다.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가구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상환 부담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할 때 조금 대출을 많이 끼더라도 이거에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증가하고 대출 이자가 낮아지면서 감당한 수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소득 증가 부분은 놓치시더라고요. 자, 여기에 자산가치 상승은 덤입니다. 나는 7억에 샀어요. 자기 자본 4억에 대출 3억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낮아지는데 나는 이자 부담에 자유로워지는데 7억에 산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7억이 돼버렸어요. 왜냐면은 물가나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이 금리 인하 시기의 임대료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전세값의 플러스 알파로 해서 매매 가격 상승으로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친 소리로 들리겠지만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 내외가 일반화가 되면요. 변동금리로 매수하는 것이 정말로 현명한 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쇼킹부동산은 2023년부터 2024년 초 전월세가 만기된다면요. 내 집 마련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 대출금리가 6%가 됐든 7%가 됐든 적극 권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기왕 집 사는 거 더 싸게 사시기 바랍니다. 쇼킹부동산 신간 역전세 대란에 더 많이 떨어지고
더 빨리 반등할 지역을 저희가 모두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책 한 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